보면 응답자 특성이라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표본들이 골고루 뽑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층화표본 추출이라 그래서 이 각각의 학교에 있는 학과들의 이제 그 재학생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비슷하게 이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맞춰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학년도 골고루 이제 조사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자 특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한 표본이 대표성을 갖느냐, 즉 골고루 뽑혔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자 특성을 항상 조사 앞에 개요기에 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종합 만족도, 그 다음에 재학생 만족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앞부분에 요약 및 결론을 가지고 이 세 개 파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는지가 쭉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들에 대한 토탈 그림을 보여주고요. 이 재학생을 띄어가지고 따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낮아갔다 이제 올라가는 증감 그래프를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올해 몇 %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이 각각의 이제 이게 뭐냐면 종합 만족도 점수고요. 이 종합 만족도 점수를 가지고 요 기준점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이제 학과별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딱 보면은 아주 마진이 낮은 학부가 요렇게 되겠죠. 요게 아니고요. 이제 요 파트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요런 걸 이제 골라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평가 요소별로 보면은 이 종합 만족도 안에 우리가 아까 전에 차원이라고 불렀던 거 있죠. 차원이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네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겠고요. 요 부분이 제일 낮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돼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캐스케이딩 한다 그러는데 전체 종합 만족도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지면서 우리가 계속 하위로 내려가면서 실제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세 분석도 하게 되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 요소별로도 쭉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중요도 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요도 파트라는 게 우리가 아까 IPA 분석할 때 필요한 그 점수들이 나오죠. 그럼 쭉 보시면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죠? 중요하게 나오는데 점수는 제일 낮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IPA 분석해서 이 중요하고 제일 점수가 낮은 이 파트가 가장 시급한 우리가 필요한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아마 IPA 분석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파트가 되겠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중요도가 낮은데, 중요도는 높은데 점수는 낮은 요게 제일 우선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걸 이제 IPA 분석을 찍으면 아까 전에 봤던 여러 가지 항목들이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되죠. 그래서 요 파트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역이 제일 최우선 과제 영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파트가 가장 중요한 최우선 개선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들을 분석하면 이런 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해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문 문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설문 문항들을 찍어보면 이제 이 파트에 대해서 가장 점수가 낮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할 역할은 아니고요.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것까지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졸업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주고 학부모들도 이렇게 나눠주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에서 전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이렇게 요약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족도 점수하고 만족 확보, 불만족 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 결과를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제출해 줄 것인지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얘기가. 그 다음에 최우선 개선과제 영역 이렇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미지 파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게 되겠죠. 아까 전에는 요약 버전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분석 결과를 쭉 이제 해주게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물론 이제 그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분석할 때는 보통 100에서 200~30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 분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학과별로, 학년별로 또는 성별로, 그 다음에 평가 요소별로, 또 추세 분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결과 아까 전에 보여준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이 각각에 대해서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는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요. IP의 분석도 아까 전에 보였던 요약 버전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전공 교육을 또 쪼개서 또 나눠주고요. 이제 세부적인 파트로 계속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의사항 해가지고 이제 VOC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개선사항을 적으세요 라고 해주죠. 그럼 개선사항을 막 적게 됩니다. 요거는 좀 옛날 버전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하는 버전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졸업생 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학부모, 그 다음에 산업체.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주면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가 한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은 이거를 이 조사를 가지고 이 조사를 이제 의뢰했던 부서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처가 되겠죠. 기획처에서 우리 학교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통해서 가장 부족한 파트가 어딘지 또는 가장 부족한 학부가 어딘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략을 내년도에는 다음해 연도에 어떤 전략을 취해서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사업들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걸 하는 중요한 보고서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즉 우리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보를 제공받은 부서에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차년도 사업을 하거나 다양한 사업들에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정보가 잘못됐다 그러면, 분석이 잘못됐다 그러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석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